인류가 살아있으면서 이 분쟁 갈등이라는 건 끊임없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전쟁 지역은 물론이고 현재 이 전차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이것도 관심 가져도 되실 것 같고, 뭐 여기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예요. 그게 자주포 쪽에서는 시장 막 점유율이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폴란드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 총리가 해임되고 친EU 그 성향의 투스크 총리라고 하는 옛날 공동의정했던 분인데 그분이 되면서 이거 폴란드 향으로 해서 나가는 추가 계약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노이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 좀 방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은 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걱정에 대한 부분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2027년도에 4대 방산 강국에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의지입니다. 근데 왜 4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미국이 절대 강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이제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러시아는 요즘 뭐 자기네들 무기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이제 물러나는 것 같고 중국이 좀 있을 수 있고 한데 국내에 이제 그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강점이 우선 이게 나토 표준을 따라요. 운용 시스템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로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우리 걸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막 버벅거리는 게 아니라 그 표준화되어 있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이 독일이나 뭐 미국의 또는 이런 방산의 어떤 주요 강국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쌉니다. 뭐 10% 20%가 아니라 반값 이상으로 싸요. 그래서 싼 데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전차나 자주포 폴란드 쪽에 수출돼 가지고 나가 있는 것들 동영상 보시거나 아니면 노르웨이에서 이제 그 테스트했던 거 보시면은 우리 게 밀리질 않아요. 독일 전차라든지 미국 전차 대비해 가지고 오히려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는 우리가 앞섭니다. 오히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K9 자주포니까 자주포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가성비죠. 가성비가 워낙에 좋잖아요. 가성비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쟁이 갑자기 끝날까요? 그리고 끝난다 한들 뭐 영국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모르겠지만 동유럽 쪽에서 러시아를 믿고 이제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됐으니까 우리 다시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악수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이 지낼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데가 지금 필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산에 대한 수요는 생각처럼 금방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 봤을 때도 한반도도 항상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긴장 상태가 좀 이렇게 강화되어 있는 정도인데 반면에 늘 싸움이 나는 동네가 있죠. 중동. 뭐 그전엔 이란, 이라크 붙었었지만은 또 이란하고 사이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는 종파 수장인 사우디. 그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가 안 좋기로 얘기하면 또 사우디하고 카타르. 서로 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방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을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 이런 데서 많이 수입을 해가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에선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남중국해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해협에 있는 섬을 가지고 자기네 영역이다 하면서 또 싸움하고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라는 상대를 또 맞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도 이제 무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중국, 대만, 양안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장사 잘하겠네 이렇게 좋아할 건 아니지만 인류가 살아있으면서 이 분쟁 갈등이라는 건 끊임없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양산 능력을 갖춘 데가 별로 없어요. 일단 당장에 미국은 자기네들 쓸 물건도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포탄 가져가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했던 거 기사 난 거 보셨잖아요.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양산 능력이 없어요. 자기네들 것들도 다 커버를 못해요. 독일은 전차를 헝가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5년 동안 2대인가 3대 들어왔고 그 바람에 지금 추가 주문도 안 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나라 거 쓰려다가 독일이랑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물건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는 중립국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러시아가 니네들 이제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것도 기사가 났거든요. 거기도 사실 급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장에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가져올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에 대해서 개발을 계속 해왔고 생산을 해왔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는 뭐 누가 뭐래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 이건 뭐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추구한다 해서 여기는 항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도 있고 거기다가 우주도 그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하나오션을 인수하면서 잠수함하고 군함 쪽까지도 지금 확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멀티플하게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로봇 회사 고스트 뭐였죠? 하여튼 그 회사 인수한 그 LIG 넥슨이라는 회사 있죠. 여기는 이제 미사일 관련된 회사거든요. 미사일 관련된 회사인데 이게 천궁, 비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중동 쪽에 많이 나갔고 최근에 어제자 기사에 아마 루마니아로 900만 불인가 그 정도 이제 물량이 비밀리에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은 사실 방어체계이기 때문에 어디로 몇 대 팔렸다 이런 것들이 공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로봇 개를 활용을 해가지고 단순히 경비가 아니라 거기에 무기를 장착을 해가지고 또 이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 최근에 이제 KF-21이라고 하는 이제 신형 전투기가 공개가 됐고 시운전까지 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있어 보이고요. 뭐 이게 팔린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대신에 이제 FA-50 경공격기 이런 것들은 이제 수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폴란드,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이제 수출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강점이 뭐냐면 이게 F-16하고 운용하는 게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F-16을 조종을 하는 조종사의 훈련, 트레이닝용으로도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이제 방산, 레일, 고속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사업부, 플랜트 쪽 관련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K2 전차입니다. 폴란드 향으로 이제 일단 180대가 계약이 돼가지고 크게 좀 알려졌었고, 이제 2차 계약 지금 뭐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전차의 어떤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노르웨이 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입증이 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 외에 뭐 하나 시스템은 뭐 인공위성, 안티드론 시스템 이런 게 있고 하나오션은 잠수함, 함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특화되어 있는 이런 정도면 우리나라 이제 부품 회사들 제외하고 좀 덩치 있는 방산 회사들이고 또 국내 간판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외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시성 있게 매출이 나오는 거는 육상, 육군용. 이 항공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 해군 그 고등 훈련기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 있기는 한데 그건 돼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가시성 있고 계약이 금방금방 되진 않아요. 워낙에 또 단가도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육상용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레드백으로 알려져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라든지 뭐 여기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예요. 그게 자주포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한 50%가 넘어가거든요. 뭐 그런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뭐 영국도 진출한다고 하고 하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글쎄요, 뭘 딱 짚어가지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현대로템 역시 마찬가지로 전차, 하이브리드형 전차라고 하잖아요. 러시아 기술과 미국 기술이 조합이 돼서 가볍고, 그 다음에 진흙탕에서도 잘 달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은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은폐, 은폐도 가능하게끔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그게 포신 이걸 갖다 이렇게 안으로 쑥 집어넣었다 올렸다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능도 있고 하니까, 뭐 앞으로도 전쟁 지역은 물론이고 현재 이 전차 수요는 꾸준할 수밖에 없다고 보면은 이것도 관심 가져도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이 달에 갑니다. 그럼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요. 실제로 달에 가가지고 달에서 광물 채취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아르테미스 플랜인데 그게 내년에는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회사들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폴란드 친EU 성향 총리 확정된 거 때문에 노이즈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총리가 얘기한 거는 기존 계약은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그러니까 금년 10월 25일 이후죠.
총선 끝나고 나서 다수당 일당은 됐는데 지금 기존 여당이 다수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이 안 되다 보니까 연립정부를 야당이 구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는 재검토한다. 근데 그 이전 계약은 존중하겠다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1차 계약에 대해서는 노이즈는 그 정도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안 할래 한다 한들 자기들이 전차를 어디서 구해요? 자기들이 자주포를 어디서 구해요? 좀 구할 데 없어요. 지금 당장에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차하고 독일 전차하고 가격 비하면 우리나라 전차가 독일 전차, 중고 전차보다도 가격이 싸요. 근데 문제는 그 중고 전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걔들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차피 하는 소리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기존 계약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이죠. 2차 계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자본을 확충을 못해서 큰 계약을 못해요. 일단 내부적으로 일단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재경 소위에는 아마 법안 3개인가가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2배로 늘리네, 그걸 또 5조를 더 늘리네 하면서 올려놨는데 아직 심의조차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첫 번째 큰 계약이 되려면 수은법 개정이 돼야 된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폴란드 쪽에서 이번에 조금 특이한 건데 K9 자주포 152문 계약을 2차 계약, 2-1차라고 하죠. 그 계약을 하면서 자기네 그 크랩이라고 하는 자주포 있는데 똑같은 수량을 자기네 자체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폴란드에서 이제 만드는 걸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 K9 쪽을 뭐 배제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좀 싸게 구입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협상을 하려고 들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폴란드가 뭐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신용등급은 단기 신용등급이 A-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뭐 그런 데는 아니지만 이제 총리가 바뀌었으면 자기도 뭔가 이전 정부하고 다른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총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위협을 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럼 자기네들이 무기를 지금 어쨌든 군비를 갖춰야 되는데 갖출 방법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가가지고는 저는 궁극적으로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아마도 협상용이 됐든 뭐가 됐든 노이즈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아무리 좋은 주식도 본인이 이게 귀로 듣고 사놓고 나면은 올라갈 땐 좋지만 빠질 때는 감당을 못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물론 바닥에서는 좀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가 대비는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 뭐 빅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방산 같은 경우도 폴란드 향이 되네 만에 노이즈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된다고 해서 사시고 누가 빅사이클이 온다고 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쪽에 대한 공부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섹터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주가가 흔들려도 내가 크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시면 남 탓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남 탓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자기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전달한 것 또는 뭐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한 비판은 하실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저 사람들에 대한 거는 참고용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습관을 좀 키우시면 진짜 장이 좋아질 때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